네, 오늘은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처음 맞는 첫 번째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 지식,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어쩌면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그렇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내용을 쭉 훑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고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다음 교육 때부터는 어플을 가지고 앱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은 지금 현재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 우선 혹시라도 그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뭐 1차적으로 5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되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마트폰과 함께 이 코로나 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은 보물 상자다. 또 만물 박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단순하게 그냥 뭐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밴드, 유튜브 뭐 요 정도 선에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실제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스마트폰을 통하면 좀 더 편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어떤 저걸 할 텐데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좀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건 독서에서 나오는 독서 하시는 분들 본계적이라는 뭐 책도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본계적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책을 보고 나면 책을 독서를 하고 나면 그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깨달은 바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을 실천을 하자. 그래서 그 본계적이라고 해서 보고 깨닫고 적용하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교육을 통해서 요 교육 받으시면서 뭐 보고 들은 것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깨달으셨으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는 것은 본인들이 좀 고민을 하셔서 매번 그것을 적용을 한 번씩 해보면서 그것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자,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방법은 예, 옆에 있는 배우자분이나 아니면 손주라도 옆에 앉혀놓고 야, 너 이거 할 줄 아냐? 이런 거 해봤냐? 등등 하면서 오늘 배운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가르쳐보는, 리뷰해보는 시간. 그것이 자기 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교육받고 끝나면은 조금만 며칠만 지나면 또 다 잊어먹습니다. 이거 뭐였더라 하는 그런데 그것을 좀 가르쳐주는 내가 뭐 100% 몰라도 오늘 배운 것을 가르침으로써 손녀라도 앉혀놓고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것이 가리키면서 또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변에 한번 계신 분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것을 소개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얘기고 자, 질문을 망설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즉시 질문을 해주셔야지, 이거 나중에 해야지.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교육을 들어봐야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르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알고 넘어가자. 다 내가 가르치는 거, 제가 여기서 하는 걸 전부 다는 몰라도 그 중에서 두 개, 세 개는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면은 해주시고 만약에 교육에 좀 이렇게 진행이 좀 늦어졌을 때는 나가지 마시고 남으셔서 저한테 마저 질문을 해주시면 다른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더라도 제가 조금 남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톡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혹시라도 질문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은 1차적으로 동료분들이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이런 것 같은데 하고
답을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제가 뭐 혹시라도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르시는 분은 야 이거 아까 받을 땐 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하고 글을 올려주시면 예, 동료분들께서 서로 간에 답을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매직 톡톡이라는 제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영상도 있고 제가 또 동창회 활동할 때 동창회 영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다른 데 강의를 하는데 거기 있는 자료들도 올려놨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뭐 참고하시고 그거 들어와서 공개로 되신 거는 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셔도 상관없고 지금 누가 또 대기 중에 들어오셨네요. 김문웅님, 네, 들어오십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오늘 녹화가 끝나면은 한 2시간 정도 후에 그게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어요. 유튜브로 올리는데도 시간이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한 2시간짜리 올리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작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오늘 한 것을 제가 올려드리고 우리 그 우건회 단톡방에다가 제가 그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그 링크를 누르시면 오늘 교육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설명드린 바를 잘 좀 기억하셨다가 교육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 그래도 기본적인 저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다른 데서 교육할 때는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상식이라 그럴까?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1993년도에 IBM에서 개발한 사이먼이라는 것이 최초의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스마트폰은 IBM에서 만든 사이먼이거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노키아에서 96년도에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이 IBM 사이먼이 이제 뭐 모태가 돼서 안드로이드 폰이다 아이폰이 이게 출시가 됐습니다. 자, 아이폰은 애플의 아이폰. 애플 회사는 원래 옛날에 우리 그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애플 컴퓨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8비트 애플 컴퓨터. 그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애플을 만들어 놓고 맥킨토시라는 컴퓨터가 가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해가지고 윈도우라는 OS를 가지고 시장을 점령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윈도우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애플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좀 잠식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애플사가 꾸준히 남아서 맥킨토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폰의 그 뭐죠? 사과 모양의 사과를 한 입 딱 먹은 그 모양입니다. 그 아이폰을 로고로 해가지고 아이폰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때 2007년도 나와가지고 최초의 아이폰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선점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나오다가 우리 삼성이 2010년도, 사실 뭐 2009년도도 뭐 발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갤럭시 시리즈가 2010년도부터 시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가 2010년도 처음에 나와서 일반 갤럭시 S였죠. 그냥 갤럭시 S. 두 번째 나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갤럭시 2, 3, 4, 5 해서 지금 2021년에 결국 21이라는 게 지금 뭐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조만간 벌써 발표됐죠. 그래가지고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금년에 갤럭시 21이 나오고 6개월 후에 갤럭시 노트가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1년에 사실은 갤럭시가 두 번의 제품을 발표하고 아이폰도 1년에 두 번의 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근데 아마 지금쯤은 22도 지금 개발을 하고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는 21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개발하는 데서는 벌써 2단계 앞서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모토로라는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왔지만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아이폰과 갤럭시의 싸움이고, 화웨이가 뒤늦게 등장을 했지만 지금 미국의 견제를 통해서 지금 화웨이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러나 화웨이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1위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만 해도 몇억 대가 되니까 중국이 화웨이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물량 면에서는 아직도 화웨이가 중국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LG가 조만간에 스마트폰을 접는다 그랬죠. 3년간 적자가 나가지고 뭐 몇 조 원의 적자가 나타나서 결국 LG도 곧 문을 닫게 되면 시장에 남아있는 건 아이폰과 갤럭시와 화웨이 정도가 남아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뭐 소프트뱅크니 뭐 여러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지만 이제 결국은 이 시장 점유율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과 갤럭시가 안드로이드 폰과 iOS를 대표하는 회사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폰은 아까 애플의 OS가 아이폰의 iOS와 갤럭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대표하는 전화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 전 세계 스마트폰은 사이먼이다 하는 것 정도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전 세계 시장은 이미 아이폰과 갤럭시가 주도하고 있다. 아이폰은 iOS를 탑재했고 갤럭시는 안드로이드를 탑재했다. 삼성에서도 자체 OS가 원래 있었어요. 바다라고 하는 OS가 있었는데 아무리 뭐 바다라는 걸 잘 만들어도 결국 시장은 현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로 대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동통신 기술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이동통신이 그러니까 무선 이동통신입니다. 일반 유선이 아니고 이제 유선은 뭐 거의 이제 광 케이블로 다 광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이동통신 무선이라는 얘기죠. 무선 통신은 2G, 3G, 4G, 현재 5G에 와 있고 지금 6G가 한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2G라고 하는 이때 G는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으로 2G, 2세대 폰, 3세대, 4세대, 5세대.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세대 통신의 표준을 이루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LTE라고 해가지고 4세대 통신에서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LTE라는 Long-Term Evolution이라는 그것을 우리나라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거의 LTE로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무선통신 기술의 원조가 됐죠. 사실은 원조격이 됐습니다. 자, 그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은 3G에서 바로 5G, 4G를 안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5G로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 선점을 하겠다고 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5G를 선점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때 그 평창 그 안에서만 5G를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최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하루 전에 뭐 미국에서 먼저 발표했다 뭐 이런 뭐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선점의 의미지 사실은 실제 과연 5G가 제대로 서비스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5G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5G 단말기를 쓰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랍니다. 1,000만 명 조금 넘었을 겁니다. 뭐 1,2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지금 한 5천만, 6천만 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2대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갓난아기나 아주 연로하신 분들 안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빼고 나면 거의 1.5대, 한 사람이 한 대 반 정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쓰면서 뭐 다른 태블릿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2대를 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과 또 업무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4G와 5G가 차이가 뭐냐면 결국 속도입니다. 엄청난 속도 차이입니다. 자, 5G가 통신이 되면
그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자율주행이다, 뭐 로봇이다, 뭐 바이오다, 뭐 드론이다, 뭐 3D 프린터다 하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5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쉬운 말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4G 통신 속도 가지고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4G로 통신하면 바로바로 사고가 납니다. 자, 5G라는 거는 지금 바로 어떤 순간에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통신을 해가지고 정보를 인식해서 사고를 막아주는 것이 자율주행인데 4G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G가 출현되고 앞으로는 6G, 이때 G는 제네레이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컴퓨터는 이렇게 뭐 비트, 바이트,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단위를 쓰는데 이거는 저장 장치의 기억 용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컴퓨터는 256G 뭐 이렇게 나옵니다. 256G 이때 256G라는 거는 256 기가바이트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은 G라도 요거는 기가바이트 의미고 이건 제너레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주파수에서 우리 집에서 그 인터넷 쓰시는데 보면 그 라우터에서 주파수가 두 개가 나와요. 인터넷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2G가 나오고 하나는 5G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보면은 이름이 뭐 IP 타임, 그다음에 IP 타임 뭐 5G 이렇게 인터넷이 나타나는데 이때 G는 기가헤르츠입니다. 기가헤르츠 주파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혹시 같은 G라도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그냥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스마트폰은 어떻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우선 화면을 이해를 하자는 거죠. 스마트폰의 화면을 이해하자. 자, 스마트폰은 좁은 화면에다가 제가 이 스마트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좁은 화면에다가 뭐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이렇게 집 모양, 뭐 사람 모양 이런 기호로서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로. 그러면 우리가 자 스마트폰 보실 때 이런 기호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기호를 볼 줄 모르면 매번 이게 뭐 그러니까 자주 하시다 보면 뭐 기호를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미리 배우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여기다가 주요 아이콘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리고 요 교육 자료는 제가 카카오톡에 공유를 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 나중에 카카오톡 자료를 보시고 아 이게 주 메뉴구나. 주 메뉴가 보면 여기 주 메뉴가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여기 주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위치는 앱마다 다 틀립니다. 앱마다 위치가 다 틀립니다. 어떤 거는 여기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밑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이걸 보면 주 메뉴라는 건 이 앱에서 뭐 중요한 기능들이 여기 다 숨어 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눌러보면은 결국 페이스북에는 이러이러한 메뉴 그룹 뭐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한 기능이 여기에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집 모양을 누르면 홈 화면, 페이스북의 초기 화면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사람이 모여 있네요. 사람이 있는 거는 회원들. 여기 보면 회원 정보라고 되어 있죠. 또는 회원 명부입니다. 회원 명부. 예. 요 아이콘들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종이 있다? 종은 뭐냐? 알림. 무슨 정보를 알려주는구나. 여기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점 3개가 있네. 이 점 3개가 뭐예요? 점 3개. 점 3개 보니까 더보기. 요거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요건 옆으로 되어 있네요. 옆으로 되어 있던 여기 지금 하단에 있는 보조 메뉴라는 거 하고 여기에 점 3개 세로로 서 있는 더보기는 같은 의미예요. 메뉴가 더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메뉴를 하다가 더 볼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뭐가 더 볼 게 있는지 눌러보면은 어쩌고 나온다 이 말이죠. 거기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콘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뭐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자주 쓰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은 검색하는 거구나 하고 좀 미리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어떤 앱을 보더라도 결국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앱을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사용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앱들을 제가 두 개의 화면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먼저 하시면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 앱을 보더라도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거는 주 메뉴에 있구나. 주 메뉴란 우리 계급장으로 따지면 상병 계급장에 해당되는 그거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특히 톱니바퀴 모양이 있을 때 그거는 설정이구나. 이 앱을 사용할 때 어떤 기능들을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보면 키면은 다들 화면이 달라요. 사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를 예를 들면 뭐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상단에 보면은 상단에 SKT 하고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표시, 알람 표시라든지 와이파이냐 데이터를 쓰고 있느냐. 5G 쓰는 사람은 5G가 나올 거고 LTE를 쓰는 사람은 또 LTE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통신의 상태가 어떠냐 하고 막대 그래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 거 보고 그 막대 그래프하고 상태가 좋으면 5개가 다 나오는 거고, 좀 통신이 좀 나쁜데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상태가 좀 나쁜데 산에나 멀리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요것이 개수가 한 2개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와이파이가 되지만은 좀 느리거나 좀 통신이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배터리. 내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충전이 어느 정도 돼 있구나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는 스마트폰의 맨 위에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태 표시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이런 용어들은 교육을 하다가 여러분 상태 표시줄을 한번 보세요. 또는 뭐 즐겨찾기 앱을 보세요. 내비게이션 바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할 때 보면 이런 용어를 자주 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을 상태 표시 줄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죠. 화면에 아이콘이 있고 이렇게 뭐 구글 검색창 같은 거 또는 시계 같은 거, 그런 것은 위젯이라고 하는데 특히 구글에 이런 표시된 것은 검색 위젯이라고 한다. 제가 구글로 가십시오 하면 여기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글 검색창으로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검색창을 이용하시는데, 이것은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설치가 아니라 요 아이콘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거를 앞으로 끄집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설명 안 드리면 말씀해 주시고, 없는 분은 이런 검색창이 있으면 편리하죠. 여기다 대고 혹시 뭐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다 대고 뭔가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검색을 치면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창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즐겨찾기 앱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도 설정을 해 놓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즐겨찾기 앱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단에다가 즐겨찾기 앱 했습니다. 이 5개는 화면을, 위에 있는 화면을 앱이 더 있으면 막 옮겨도 그 밑에 즐겨찾기 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고정돼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5개는 내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밑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5개까지. 5개 이상은 여기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갖다 놓냐면 제가 카카오톡을 자주 쓰니까 제가 밑으로 갖다 놓겠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에 게
밑에 게 하나가 위로 딴 데로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딴 데로 비워주면 4개가 됐을 때, 4개가 됐을 때 카카오톡을 눌러서 밑으로 가지고 끌고 오면은 그 5개의 즐겨찾기 앱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각 여러분들이 즐겨찾기 앱이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은 이렇게 5개를 해서 자기가 자주 쓰는 것은 거기다가 갖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5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것을 뭐냐? 즐겨찾기 앱이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 즐겨찾기 앱에다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등록을 해주세요 하고 하면 즐겨찾기 앱이라는 건 요 5개를 얘기합니다. 자, 이 화면은 사람마다 자기 취향에 따라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 이 화면을 아이콘을 앞에다가 갖다 놓고 쓰죠. 저는 화면을 딱 2개만 놓고 씁니다. 2개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점이 2개입니다. 점이 2개. 점이 2개인 사람은 내 화면이 2개만 있다 하는 얘기고 점이 5개, 6개 있는 분도 있습니다. 5개, 6개. 그러면 결국 5번을 막 움직여야 그 앱을 찾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앱을 찾아가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앱을 저처럼 이렇게 폴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저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폴더 형태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보면 교통지도라는 앱을 누르면은 앱이 구석에 다 숨어 있어요. 몇 개가 있냐면 4, 3, 12, 13, 13개의 앱을 교통과 지도와 관련된 어플들을 하나로 폴더로 묶어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계속 추가하려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폴더로 해놓으신 분들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해놓으신 분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좋습니다. 동그라미. 네, 곽태현님, 네, 회장님 또, 네, 뭐 다들 해놓으셨습니다. 자, 혹시라도 화면의 개수가 요 점이 몇 개인가요? 몇 개?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본인들 한번 해보세요. 몇 개가 돼 있는가? 4개, 5개. 네. 한번 자기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몇 개였죠? 7개. 네? 이정학님 5개. 10개. 자, 그래요. 10개이신 분은 뭐 어떻게 제가 보진 않아서 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아마 통상 10개, 7개, 8개 쓰시는 분은 어떤 아이콘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화면에 1개 내지 2개만 있어요, 앱이. 1개 내지 2개만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졌는데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 5개, 4개는 뭐 편의상 뭐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처럼 화면에다가 꽉 채우셔야 돼. 요거 첫 번째 화면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곱하기 5, 25, 25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것만 3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럼 22개 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5개 있으니까 27개 앱을 화면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시면 빈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혼자 있는 앱들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때는 1개, 2개, 화면에 1개, 2개 있는 앱은 어떻게 옮기세요. 자, 1개, 2개 있는 화면에 가서 그 앱을 꾹 누르시면 무슨 메뉴가 뭐가 표시가 되는데 그거 무시하시고 그걸 화면 왼쪽 끝으로 쭉 끌고 가세요. 왼쪽으로 쭉.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 시계라는 앱을 제가 오른쪽으로 끌고 가 보겠습니다. 눌러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야, 오른쪽에 하나 이제 새로운 이제 3번째 창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창. 3번째 창에다 갖다 놨습니다. 자, 또 하나를 끌고 가서 다시 3번째 창으로 갖다 놓는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가져가면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2개, 3개 있는 앱들은 빈 칸으로 앞으로 끌고 오세요. 맨 앞으로 끌고 오세요. 일단 다 끌고 오시면 자, 제가 이제 3번째 있는 걸 다시 눌러서 이렇게 메뉴가 뜨면 끌고 갑니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또 가서 꾹 눌러가지고 왼쪽으로 끌고 가서 빈 칸에 놓으시면 돼. 자,
꾹 누르고서 놓고 다시 갔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지금 3개인데 세 번째 화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 5개만 있지. 자, 이 화면은 불필요하잖아요. 이 화면을 지워버리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빈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꾹 누르세요. 다시 꾹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휴지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 휴지통을 타치를 하면은 그 빈 화면이 없어져요. 빈 화면이 없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지통을 꾹 누르면 없어져 버리고 플러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플러스라는 건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서 또 플러스 누르면 화면이 또 생겼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오면은 화면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2개의 화면이 빈 화면이 2개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콘 뒤에 7개, 8개 있는 분은 뒤에 가보니까 아이콘이 2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하는 분은 그 아이콘들을 꾹 눌러서 앞으로 빈 자리로 다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빈 게 생겨요. 그럴 때 꾹 누르시면 이렇게 휴지통이 2개가 생깁니다. 자, 생겼죠? 2개가. 자, 휴지통을 눌러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화면은 몇 개가 되냐? 2개가 됐습니다. 화면은 아까처럼 2개가 됐습니다. 2개. 그러면은 무슨 앱을 내가 뭐 사용하려고 하면은 저 뒤에 가서 찾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화면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2개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폴더를 안 만드신 분들은 폴더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잘 보세요. 폴더 만드신 거. 자, 시계하고 그 옆에 있는 두 박스라는 거하고 미러라는 거. 지금 안 만들어진 게 하나, 둘, 셋, 4개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폴더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시계를 꾹 누르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두 박스에다가 살짝 대보세요. 대고 딱 띄면은 이렇게 2개가 합쳐졌어요. 2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폴더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손가락 대고 그 폴더의 이름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지도 이렇게 하면은 지도라는 완료 누르시면 지도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자, 보니까 아까 지도하고 저기 집 모양하고 뭐 2개 시계하고 합쳐서 지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앱과 이 앱은 지도 앱은 아니죠. 제가 샘플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유사한 거. 자, 사진에 들어가 보면 사진에 대한 앱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기도 창이 이렇게 3개나 됩니다. 제가 사진과 관련된 앱이 많이 깔려 있죠. 자, 사진과 관련된 앱이 많은데 자, 사진에 대한 걸 내가 찾는다 그러면 얼른 오셔서 사진 동영상 이쪽을 들어가서 그 앱을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그거 처음 안 해봤다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쓰면 좋습니다. 예, 혹시 제가 좀 다음 수업을 위해서 진행을 가겠지만 제가 요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모르시면은 나중에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시계와 두 박스는 분리를 시키려면 끌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은 2개 했던 것이 이렇게 이제 없어지고 예, 이거 꾹 눌러서 메뉴가 나오면 옆으로 옮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사한 어플끼리 묶어 놓을 수가 있다. 폴더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겠죠. 뭐다 뒤로 갈 필요도 없고 또 아이콘이 한눈에 있으니까 항상 그 위치에 그 아이콘을 놓으시면 갤러리 저는 맨 위에 뭐 카톡 여기 밴드 익숙해지니까 화면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앱 찾기가 좀 수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상태 표시줄, 그 다음에 즐겨찾기 앱, 그 다음에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배치시키느냐 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빨래판이라나요? 뭐, 내천자, 그 다음에 동그란 거.
그다음에 화살표. 자, 어떤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화살표가 여기 왼쪽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 세 개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저는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썼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개통했더니 빨래판이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그거는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개를 뭐라 그러냐면 내비게이션 바라고 한다. 요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내비게이션 바. 제가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 내비게이션 바에 가서 홈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바가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스마트폰의 맨 밑에 있는 앱 말고 거기에 있는 내천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그다음에 요거 좌쪽 화살표 요것을 위치는 바뀌었더라도 요 세 개에 있는 것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바. 자, 이 내비게이션 바의 역할은 가운데 요 왼쪽 거는 눌러보시면 지금까지 실행했던 것들이 제 스마트폰을 가져가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요 내천자를 누르시면 내가 스마트폰을 실행한 앱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이렇게 앱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또 너무 많으면은 스마트폰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모두 닫기라는 걸 누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실행한 앱을 또 아이콘을 찾아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셔서 자, 이렇게 페이스북 아까 했으니까 페이스북 누르면 바로 페이스북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 내천자에 요걸 누르시면 조금 전에 실행했던 앱 다시 돌아가 가지고 뭐 아까 조금 전에 알람 했으면 알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천자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실행했던 뭐 카카오톡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타납니다. 해당되는 것을 누르시면 바로 실행한 카톡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스마트폰에서 이 카톡을 와서 누르지 않아도 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전에 실행한 앱입니다. 이전에 실행했던 앱들을 보는 데가 여기고 요 가운데 것은 홈 버튼이라고 합니다. 홈 버튼. 스마트폰의 맨 홈으로 온다. 처음에 스마트폰 켰을 때 오도록 하는 화면이 요 홈 버튼입니다. 요거는 아주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가운데 걸 누르는 게 홈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 요 왼쪽은 바로 전 단계로 간다. 내가 스마트폰에서 바로 전 단계로 가는데 이 홈 버튼에 왔기 때문에 전 단계가 없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전 단계로 간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전 단계로 간다. 지금 현재 문자에서 누른 거나 홈 버튼을 누른 거나 지금 현재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요 홈 버튼을 누르나 요거 누르나 왜 전 단계라는 게 한 단계밖에 안 갔을 경우는 홈 버튼으로 오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것이 스마트폰의 현재 상태, 내 스마트폰의 상태, 배터리가 얼마냐, 통신이 잘 되고 있느냐, 현재 시간은 뭐냐, 내가 쓰는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상태 표시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콘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검색창, 검색 위젯이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자주 쓰는 거 5개를 등록해 놨는데 즐겨찾기 앱이다. 즐겨찾기 앱으로 가세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맨 밑에 있는 건 내비게이션 바 중에서 가운데 것은 홈 버튼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홈 버튼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통화 중에 어떤 분이 누가 그 누구 전화번호 좀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통상 사람들은 알았어. 내가 끊어. 내가 보고 알려줄게 하고 전화를 끊으라고 그럽니다. 끊고 나서 뭐 연락처를 또 찾아가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몇 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전화를 통화 중에 하면은 이 스마트폰도 컴퓨터입니다. 멀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전화를 통화하면서도 다른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 통화 중에 연락처를 본다? 아니면 뭐 문자를 전화 받다가 카톡을 봐야 돼. 그러면 전화 통화 중에 있는 화면 상태에서 끊고 카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려봐 하고
전화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홈 버튼을 누르세요. 그래. 홈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홈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카카오톡을 눌러서 보면서 통화는 계속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않는 한, 또 내가 끊지 않는 한 이 전화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알았다, 나 급하니까 알았다, 나중에 보자 하고 그냥 끊지 않고 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을 넣었어요. 근데 상대방도 안 끄고 넣었어요. 그러면 통화는 계속 통화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내가 끊거나 상대방이 끊지 않으면 절대 전화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수를 잘못하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전화는 끊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처럼 전화상으로 뭔가 계속 작업을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전화를 끊지 마시고 홈 버튼을 눌러서, 요 홈 버튼을 눌러서 뭐 쉬운 예로 제가 전화를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알았어, 전화 끊지 마, 끊어, 뭐 그러지 마시고, 알았어, 끊지 마.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카톡을 열어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계속 통화는 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되고, 뭐 카톡 보니까 뭐 이러네, 알았어, 오케이 이러고 다시 홈 버튼을 누른다. 이때 홈 버튼을 누르면 전화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전화를 눌러서 전화를 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또 통화하다가 알았어, 끊어, 뭐 또 끊고 나서 다시 또 보고 또 전화번호 잊어먹을까봐 기억이 안 되니까 전화번호 적고 뭐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좀 사용하는 방법은 내비게이션 바에서 홈 버튼을 누르면 멀티 작업을 할 수 있다. 다른 일을, 지도를 보면서 통화도 하고, 뭐 지도 보다가 카톡을 보다가 다시 지도로 가려면 조금 전에 이전에 실행했던 요걸 누르시면 다시 바로 카톡으로 가고 바뀐다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제가 화면을 구성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는데, 폴더로 묶는 거 말씀드렸죠. 아이콘 구성을 5 곱하기 6으로 할래, 4 곱하기 5로 할래 하는 것은 그 설정에서 다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설정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려면 그것만 해도 뭐 한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면서 틈틈이 혹시라도 새로운 게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바 설명드렸죠.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 홈 버튼. 그 다음에 뒤로 가기,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 자, 최근에 실행한 앱, 빨래판이죠. 빨래판을 누르면 이때까지 실행했던 목록들이 모두 나오는데, 그것이 너무 많으면은 그것이 너무 많으면은 요거를 눌러서 한 번쯤은 모두 닫기 눌러서 머리를 깨끗하게 비워두는 거죠. 이거 누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또 카톡을 실행하고 카톡하고 다시 와서 뭐 문자를 하고 다시 와서 전화를 했다. 전화 통화했다. 그리고 내천자를 눌러보면 지금 3개가 머릿속에, 스마트폰에 메모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가 꽉 차면은 이 모두 닫기를 안 해놓으면 뭐 몇 개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막 며칠 동안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여기에 수십 개가 떠 있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모두 닫기를 하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 있냐? 내비게이션 바에 있다. 밑에 게 내비게이션 바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상태 표시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홈 하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요것도 용어입니다. 용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모든 어플에, 스마트폰에 최초에 나오는 요것을 홈 화면이다. 그래서 요 버튼을 홈 버튼이다 한답니다. 홈 버튼. 자, 어떤 앱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뜨는 요 부분이 카카오톡의 홈 화면이라고 한다. 홈 화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화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요 밑에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실은 홈 화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메뉴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홈 화면이라는 의미는 스마트폰을 처음 했을 때 나오는 화면, 이것을 홈 화면이라 한다. 자, 그러면 앱스 화면은 뭐냐? 앱스 화면은 뭐냐? 자, 요거 지금 벌써 1시간이 다 지났는데, 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자, 홈화면, 앱스 화면은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게 홈화면입니다. 홈화면에서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위로 쓱 쓸어보세요, 각자.
쓸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자기 스마트폰을 홈 화면에서 이 홈 화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쓸어 올리면은 또 아이콘들이 쭉 나오죠. 네, 그 화면이 앱스 화면이라고 한다. 앱스 화면. 왜 앱스냐면 앱의 복수. 앱스. 앱들이 있는 곳이다. 앱들이 있는 곳이다. 앱들이 있는 앱스 화면과 홈 화면이 뭔 차이냐? 자, 우리가 플레이 스토어, 저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은 전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를 하면 요 앱스 화면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다 자, 결국 내가 설치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요 앱스 화면에 다 들어옵니다. 자, 저는 한 300개 정도 앱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자, 이 300개 앱 중에서 자주 쓰는 것을 이렇게 홈 화면에 갖다 놓은 겁니다. 홈 버튼 누르면 홈 화면으로 오죠? 홈 버튼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구별하는 의미로 자, 요 홈 화면은 앱스 화면에서 자주 쓰는 아이콘들을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내가 이렇게 누르시면 홈 화면에서 홈 화면에서 삭제 누르면 시계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자, 없어지면 프로그램이 지워진 거 아닙니다. 왜? 위로 쓸어 올려서 앱스 화면에 가면 그 시계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자, 삼성에 있겠죠. 삼성에 있나 시계가? 하여튼 제가 나중에 찾아놓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계가 여기에 앱은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앱이 지워진 게 아니다는 얘기. 여기 있네요. 다시 이름을 자, 여기서 앱스 화면에서 꾹 누르면 홈 화면에 추가하면은 홈 화면으로 빈자리로 나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면 앱스 화면에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네, 설정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홈 화면에다가도 갖다 놔라 하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면 홈 화면에도 설치가 되고 앱스 화면에도 아이콘이 통상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옵션에서 설치한 겁니다. 자, 어쨌거나 홈 화면은 스마트폰에 제가 깔아놓은 요 초기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하고 앱스 화면은 화면을 위로 쓸었을 때 나오는 화면. 그 화면이 뭐냐? 결국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 아이콘이 저장되어 있는 화면이다. 그 화면은 홈 화면에서 쓸어내리고 다시 앱스 화면에서 위에서 화면을 올리면 쓸어 올리거나 홈 버튼을 누르면 다시 홈 화면으로 나온다. 네, 용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앱스 화면에 가시면 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앱스 화면에 가면 있을 겁니다. 하면은 그 얘기는 앱스 화면 홈 화면에서 위로 쓸어 올린다.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이 나온다. 앱스 화면에 보면은 잘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앱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무슨 앱이다 그러면 삼성이다 그러면 시읒이니까 이렇게 가면 시읒이 나오니까 거기에 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 그거는 요 위에 검색에서 누르시면 요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점 3개는 더보기라 그랬죠? 요 점 3개를 오른쪽 위에 요 점 3개를 누르시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을 눌렀을 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앱이 항상 가나다 순으로 된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나오다가 그 다음에 ABCD가 나옵니다. 또 ABCD, EFG. 자, V라는 앱을 찾으려면 결국 스마트폰의 앱스 화면에 맨 뒤에 가면 V라는 앱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놓았기 때문에 빨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앱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5개다, 6개다, 7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앱을 많이 설치하면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또 앱을 많이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인 저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앱스 화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이 뭐다? 홈 화면은 스마트폰을 처음 딱 키면 나오는 화면이 홈 화면인데 위로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이다 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알림창은 또 뭐냐? 알림창은 아까 앱스 하면은 밑에서 위로, 알림창은 위에서 밑으로 쓸어내시면 한번 내려보시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알림창이. 자, 위에 뭔가 날짜가 나오고 뭐 톱니바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슨 알림, 무음 알림. 요 알림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앱들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아, 내가 보고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밀면 그 내용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서 다음에 또 있다가 보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내리면은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어떤 거는 오른쪽으로 가도 안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놔두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쓸어 내렸을 때 나오는 창이 알림창이다. 여기 알림창입니다. 알림창은 위에 보는 것과 같이 주요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 스마트폰의 설정 기능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저한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준다. 스마트폰에서 저한테 알려준다 해서 알림창이라고 합니다. 자, 알림창인데 이 설정 기능들이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원래 설정은 톱니바퀴를 누르면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 자, 설정으로 가면은 연결, 티로밍, 여러 가지 설정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설정 기능도 들어가면 또 연결해 가면 또 여러 가지 이거 다 기억 못 합니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억할 수가 없고 이 많은 설정 기능이 예전에는 설정해봐야 스마트폰에 톱니바퀴 눌러봐야 설정 메뉴가 몇 개 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점점점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설정 기능들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왜? 새로운 기능들이 자꾸 나오니까 좋은 기능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기능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 디스플레이만 들어가도 또 그 안에 글자 크기 화면을 크게 작게 또 누르면 그 속에서 또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정 기능들을 다른 교육에서는 이 설정 기능만 가지고도 4시간 내지 6시간을 해야 한 번 쭉 설명을 드려요, 제가. 근데 그거 듣고 나면 아이고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이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저도 야, 이 기능이 어디 있더라? 디스플레이 있나? 아니면 일반에 있나? 이렇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면은 좀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거 일반에 가면 있어. 키보드를 설정한다? 그거는 일반에 가십시오. 일반에 가면은 언어 및 입력 방식이 있습니다. 언어 및 입력 방식을 누르시고 스크린 키보드를 선택하시면 이런 키보드들이 나타납니다. 하고 저는 하도 자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로 하지만 한번 교육받은 사람은 나중에 교육받고 나면 머리가 뻑적지근해집니다.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 어디에 뭐가 있느냐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 기능은 가급적이면 잘 말씀을 안 드리고 아주 중요하고 할 때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게 왜 안 되냐 하면요. 설정 기능에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알림창으로 내리셔가지고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어디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다 하고 제가 그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설정 기능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얘기고, 자, 이 알림창을 누르시는데 손으로 한 손가락 쭉 내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다시 손가락 2개로 쓱 쓸어내리면 쓱 쓸어내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이 알림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설정 기능 화면만 나옵니다. 손가락 2개로. 쉽게 말하면 요 알림창은 2단으로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자, 위에서 손가락 쓸어내리고 한 번 더 쓸어내리는 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아예 손가락 2개로 위에서부터 쓸어내리면 이렇게 한 번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2번에 하시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한 번 쓱 내리고 다시 한 번 쓸어내리면 설정 기능들이 나오는데 창이 3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설정 기능은 톱니바퀴를 누르면 그 설정 기능들 중에서 아주 자주 쓰는 거, 꼭 필요한 거를 이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와이파이를 설정한다. 여기 들어가시면 와이파이 설정하는 거죠. 자, 소리를 안 나게 하겠다. 그러면 요 소리를 누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아이콘에서 소리를 누르시면 소리가 진동으로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 무음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는 원래 어디서 해야 되냐면 스마트폰을 요 톱니를 눌러서 요 소리 및 진동에 가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들어오는 단계를 거치기가 번거롭잖아요. 자, 우리 어디 급히 어디에 뭐 조용한 장소에 갔는데, 아유, 소리 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톱니 바꿔 눌러서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여기서 바로 소리를 누르도록 해놨다 이 말이죠. 즉, 자주 쓰는 설정 기능을 앞으로 뽑아놓은 것이 화면이 옛날에는 이거 하나였는데 지금은 막 이것도 세 개가 생겼습니다. 세 개가 생겼어요. 자, 요 기능에 대해서 다 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기능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또 이거 하고 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자, 설정 기능 중에서 디바이스 케어라는 거하고 스마트 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케어는 자, 알림창으로 내려보세요. 쓸어 내리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쓸어 내리시면 한 번만 디바이스 케어는 요 톱니바퀴를 눌러보세요. 톱니바퀴. 자, 요거는 한 번만 설정을 하시면 돼요. 한 번만.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따라오세요. 따라오셔가지고 쭉 올리면 어딘가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디바이스 케어 다 찾으셨나요?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쭉 내리시면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나옵니다. 디바이스 케어를 한번 제가 얼굴들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케어가 나왔습니까? 네, 디바이스 케어를 찾으신 분들은 디바이스 케어를 누르세요. 디바이스 케어를 누르세요. 자, 누르면은 또 세부적으로 메뉴가 나오는데, 자, 100 완벽 케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70%, 80%, 뭐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장님은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해드리고 말씀을 하셔. 예? 95%. 자, 그러면 양호한 겁니다. 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처럼 메모리나 이 저장, 아까 제가 그 앱을 실행하면 메모리가 찬다 그랬죠. 요것이 70%, 60% 떨어지신 분들은 가끔 요 밑에 있는 최적화라는 것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100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조금 전에 제가 메모리를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다시 이거를 매번 들어가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끔 해주셔야 되는데 아예 그걸 자동화 시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화. 자, 디바이스 케어에서 맨 오른쪽 가면 점 3개.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더보기. 점 3개, 더보기. 요거는 한 번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전부 설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더보기를 눌렀더니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고급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고급 설정을 눌러서 자동 최적화에 활성화 시켜주세요. 파랗게. 네. 그 다음에 자동 재시작도 파랗게 해주세요. 뭐 설정 최적화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요 두 개는 활성화 시켜주시고 자동 최적화를 활성화 시키시고 요 자동 최적화를 누르세요. 누르시면 밑에 그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오전 2시라고 저는 나왔네요. 오전 2시. 어떤 분은 오전 3시라고 된 분도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잠자는 시간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잠자는 시간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요 램을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나 확인하세요. 시간이 오전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느냐 확인하시면 된 겁니다. 그러면 자동화를 빠져나오십니다. 요 위에서
하든가 내비게이션 바에서 전 단계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활성화된 사람은 여기 전 단계로 가시고 다시 자동 재시작을 파란 상태에서 눌러주십니다. 자동 재시작. 자, 자동 재시작 누르시면 저랑 좀 틀릴 겁니다. 월, 화, 수, 목, 일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는데 어떤 분은 뭐 토요일 날 동그라미 돼 있고 어떤 분은 두 번 돼 있을 수도 있고 한 번 돼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시간은 저는 오전 3시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2시나 3시 내가 잠자는 시간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전 5시, 4시, 2시, 3시, 11시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잠잘 때, 내가 잠잘 때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는 3번을 눌러. 자, 여러분 그냥 갖다 대고 손을 대시면 됩니다. 손을 댔다가 빼면 다시 없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월, 수, 금 두 번만 하실 분은 수, 금, 화금. 화금만 하세요. 화금. 저는 자주 쓰니까 월수금으로 했습니다. 월수금 해놓으시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욕 새벽 3시에 스마트폰이 자동적으로 꺼졌다 켜집니다. 자동적으로 꺼졌다 켜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자는 사이에. 자, 스마트폰이 한번 꺼지면은 어떻게 되죠? 머리를 싹 클리어를 시켜줍니다. 아까 메모리 다 지워주고 내가 실행했던 거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이 아주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통상 100% 내지 90 몇 프로로 유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안 해놓으시고 계속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스마트폰이 에러도 나고 어떤 때는 막 스마트폰이 이제 앱끼리 엉켜요. 엉켜가지고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 그리고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켜 가서 저처럼 고급 설정에 가셔서 요 자동 최적화, 자동 재시작을 해주셔가지고 자동 재시작에 가서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세트해 주시고 빠져나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껐다 켰다 메모리를 최적화한다 그럴 필요 없다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항상 스마트폰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이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뷰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 뷰 이것도 아주 편리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어떤 기종은 스마트 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LG 폰을 쓰는 사람은 스마트 뷰가 아니고 또 다른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자, 알림창을 여세요. 위에서 쓸어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알림창을 여시라는 건 한 번 더 쓸어내리시고 보시면 거기에 두 번째 가면 저 같은 경우 저는 노트 9을 쓰는데 스마트 뷰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뷰를 활성화시키면 자기 집 앞에 테레비가 있을 때 TV가 있을 때 내 스마트폰이 TV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나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게 아니라 TV로 볼 수가 있습니다. TV로. 그렇게 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기 좀 사진 동호회 분들이시니까 자기가 찍으신 사진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또는 다른 분들과 함께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스마트폰은 TV는 스마트 TV 기능이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요즘 나오는 TV는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TV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눌러본 화면을 이 화면이 지금 요 스마트 뷰는 공유가 안 됩니다. 안 되나? 예, 제가 요 설정창 알림창을 눌렀는데 요 스마트 뷰를 누르니까 요 화면이 제가 실제 요 화면하고는 다르게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 TV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실의 TV하고 연결을 누르면 TV하고 내 스마트폰이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앱을 열어서 갤러리를 열어서 사진을 공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 화면이 TV에 나온다. 크게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아마 혹시 안 되시면 스마트 TV인가 확인하시고 그런 기능을 활용할 때 안 되시면 혹시 이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한 번만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연결하는 거.
TV랑 연결하는 걸 아시면 자동적으로 쉽게 됩니다. 그냥 누르면 자기가 와이파이 찾듯이 테레비가 있나 없나를 찾아봅니다. 찾아서 있으면은 어, 누르면은 즉시 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됩니다.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무선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스마트 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 외에도 뭐 다른 방법으로도 TV 연결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 뷰라는 걸 활용하시면 TV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기종에 따라서 또는 TV의 종류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네. 우선 김재우 회장님 먼저 말씀하셔서 한번. 네. 폴더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제가 옆으로 옮기고 자, 여기 한번 해보죠. 뭐 공공정보라는 것을 눌러서 여기 들어가나? 들어가네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뭐 한 몇십 개 올라가겠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자, 네. 미러링 개념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미러링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미러링 앱 같은 거를 저도 지금 미러링을 뭐를 쓰냐면은 미로이드라는 걸 쓰는데 미러로이드 쓰는데 제가 저걸 썼었어요. 미러링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기 뭐죠? 모비즌 모비즌을 썼는데 모비즌이 2월 1일부로 서비스를 중지한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확인해 보니까 어, 미러로이드라는 게 있다 했었는데 미러로이드가 써보니까 좋네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내가 이 앱을 게시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앱은 처음 게시해서 미러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뷰는 스마트 TV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스마트 뷰는 자, 스마트폰을 알림창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다. 쓸어 내서 한 번 더 내려주면 이렇게 설정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기종에 따라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트 9인데 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 있더라 이 말이죠. 스마트 뷰가 있는가 우선 찾아보셔야겠죠. 자, 있게 있다 하면은 그거를 누르신다 이 말이죠. 누르면은 스마트폰이 자기가 요 화면에 지금 안 나타납니다. 이건 보안상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찾아요. 제가 막 찾습니다. TV가 있나? 스마트 TV를 찾아요. 찾으면은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TV를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하고 그 TV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홈 화면 가가지고 뭐 갤러리를 부른다든지 하면은 사진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 스마트 뷰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디바이스 케어는 딱 한 번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수업이 진행되고 제가 너무 제가 빨리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S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iOS와 안드로이드가 대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다운받는 곳이 어, 애플, 애플인 경우에는 자, 김문홍님 주변은 좀 시끄러워서 제가 음소거를 했습니다. 자, 앱을 다운받는 곳이라 그랬죠. 그것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라는 데고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데서 받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도 그 앱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데서 받습니다. 자, 원스토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앱스토어인데 이거는 KT, SKT, LG가 합쳐서 각각 운영하던 것을 SKT에서는 T스토어, KT에서는 올레마켓, 유스토어, 유플러스 스토어라고 각각 통신사가 운영해오던 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네이버가
네이버와 같이 네이버 소프트웨어 4개의 회사가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원스토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스토어. 우리가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 플레이스토어에는 그 앱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스토어에서 받아와야 돼요. 자, 대부분의 앱은 90%, 95% 이상은 안드로이드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특수한 앱은 원스토어에서 받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가 이 앱은 원스토어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스토어에 가서 그 앱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건 그때 제가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앱을 다운받는 것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 그 다음에 그걸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는다. 앱을 다운받는 곳이 어디야? 나 앱 다운받아야 되냐? 어디서 받느냐?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다. 그럼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설정 기능하고 같은데 다 자, 플레이스토어 앱에 가시면 자, 플레이스토어를 한번 가보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플레이스토어가 우리가 앱을 깔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는 데죠. 요 플레이스토어에 누르시면 요 앱을 다운받는 곳이 나옵니다. 요게 플레이스토어의 홈 화면입니다. 플레이스토어의 홈 화면에 가면 오른쪽에 이와 같이 뭐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얼굴이 안 나오고 뭐 영문으로 이니셜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구글 계정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 폰을 처음 개통을 하면은 구글 계정으로 쉽게 말하면 어쩌고저쩌고 gmail.com으로 연결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개통이 됩니다. 그 구글 계정, 그걸 구글 계정이라고 하는데 구글 계정으로 스마트폰을 개통을 하면 플레이스토어에 자동적으로 구글 계정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앱을 다운 받습니다. 왜? 여기서 앱을 다운 받으려면 밑에 하단에 보면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 여기에 앱을 갖다 놓으시고 앱을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도 다운받고 앱도 다운받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습니다. 책도. 자, 플레이 스토어는 단순히 앱만 다운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이 구글사에서 안드로이드사에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이 앱 가지고 이 구글에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게임이라는 데서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임. 젊은 사람들 게임 많이 하죠. 그 앱을 요 게임에서 다운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무슨 게임 있는데 여기서 다운받으면 그 게임들은 유료로 다운받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틀이 따로 있고 또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앱도 유료 버전, 무료 버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요 앱에다 놓고 위에서 검색을 해서 앱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앱을 깝니다. 그렇게 해서 앱을 깐다는 거 플레이스토어 기본이고 물론 영화도 있고 도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책도 삽니다. 책도 사는데 종이로 된 책 말고 전자책 또 오디오로 된 오디오 책이라는 건 이 책을 구매를 하면 소리로 책을 읽어줍니다. 자, 연세가 있어서 내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보는데 이 책을 좀 보고 싶다. 여기 와서 오디오 북을 구매하시면 그 책을 사시면 그 책은 얘가 읽어줍니다. 책을 읽어주면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그런 책도 있다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건 제가 간단히 영화 같은 경우도 최신 영화 뭐 이런 거 상영하면 요걸 아까 스마트 뷰로 해서 TV로 연결하면 최신 영화도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 보면은 1인당 2,500원의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선택하고 구매를 하시면 그 영화는 스마트 뷰를 통해서 영화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여기서 앱입니다. 앱. 앞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세요. 그러면 또 게임에다 갖다 놓고 막 검색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앱에다 갖다 놓고 검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색창에서 눌러서 검색을 합니다. 자, 그것은 구글 계정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 참고로 여기에 주 메뉴, 자, 주 메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빨래판 같은 거, 줄세, 상병 계급장을 눌러 보십시오. 상병 계급장을 누르면 플레이 스토어에 주요한 기능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나?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좋습니다. 몰라도 되는데 내 앱, 내 게임이라고 첫 번째 나오는 거 요거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눌러봐 주시면 요거는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가면은 업데이트 하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얘기는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가 되네요. 11개 정도. 여기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 누르면은 이 수업이 지장이 있습니다. 느려져요. 그래서 내가 누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따가 밤에 누르겠습니다. 잘 때, 자기 전에 이걸 눌러놓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업데이트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업데이트를 왜 해야 되냐면 이 앱들이 새롭게 뭐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에러 났던 문제점 있는 것들을 다 보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자, 이 업데이트를 어디서 시키느냐? 바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와서 주 메뉴를 누르고 거기서 내 게임, 내 앱을 누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업데이트에 나와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아, 요럴 때 요거를 가끔 들어오셔서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최신 폰으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몇 개 떴는지 많이 뜬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이 뜨신 분은 결국 업데이트를 그동안에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옛날 구 버전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누르지 마시고 꼭 밤에 자기 전에 눌러놓고 주무세요. 그것을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낮에 누르시면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눌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자, 설치됨이라는 게 무슨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설치됨이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설치했다가 아 이건 내가 필요 없다고 지워버린 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설치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됨에 아닙니다.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설치됨이라는 건 지금 현재 내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메모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프로티가 나오는데 설치됨이라는 건 지금 내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기 누르면 바로 앱이 실행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누르면 이렇게 설치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설치했다가 아 이거 안 쓸래 하고 지워버린 겁니다. 설치 삭제를 한 경우는 이게 다 나타납니다. 아 지우고 났더니 얼마 지나서 보니까 옛날에 그 앱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요 라이브러리 와서 설치 누르셔도 되지만 아니면 뭐 다시 설치하면 되죠. 굳이 여기 들어올 필요는 없는데 다만 라이브러리란 의미는 내가 한 번이라도 설치한 앱 지금 현재는 내 앱에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설치가 한 번에 설치했던 것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베타는 우리가 임상 실험하는 거 있죠. 요즘 뭐 코로나 임상 실험한다 할 때 베타 버전 소프트웨어도 미리미리 테스트를 시키는 거죠. 임상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떤 앱들은 새로 개발하면 요 베타에다 놓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써보세요 그러면 베타 버전 임상 시험하는 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실행을 하시는데 설치하시는데 어쩌다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셨다가 요 주 메뉴를 누르시고 내 앱, 내 게임을 누르시고 가서 업데이트가 있을 때 이걸 밤에 한 번씩 눌러줘라. 한 달에 한두 번씩 눌러주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스마트폰을 신기종으로 바꿨다. 새로운 기종 바꿨다. 그러면 다시 앱을 다 설치하려면 어렵죠. 지금은 구글 계정으로 다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그 통신사에서 뭐 단말기 그 바꿀 때 앱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옛날엔 다 설치해 줬죠. 지금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적으로 다 설치가 됩니다. 구글 계정 로그인하면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움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구글과 플레이 스토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뭐 카테고리로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다 하는데 여기 또 앱스 화면이 또 나오죠.
자, 설치하는 앱을 삭제할 때는 꾹 누르시고 설치 삭제를 누르시면 앱이 삭제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삭제된다는 얘기는 앱스 화면에서도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앱스 화면에서도 없어진다. 결국 아까 플레이스토어에 라이브러리라는 데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앱은 뭐 안 쓰는데 내가 뭐하러 가져다니냐고 설치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메모리가 절약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성능이 좋고 메모리가 커져서 웬만하면 그냥 설치해 놓고 이렇게 라이브러리별로 분류를 해 놓으시면 필요할 때 자주 쓰는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날 때 써보시고 또 이렇게 써보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스마트폰에 대한 설치, 삭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26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30분 정도. 제가 원래는 10분, 중간에 10분 쉬고 또 이렇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데 2시간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쉬지 않고 연달아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이렇게 하는 분량이 어떤 때는 좀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육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다음 교육 때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같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를 같이 하면은 그 교육을 하려면 8시간 이상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또 스마트폰마다 다 기종이 틀리고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이후부터 하는 교육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내일부터 다음 교육 때부터는 제가 미리 카톡으로 자, 다음 수업 때는 무슨 앱을 설치해 가지고 오세요 하고 카톡에 공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그 앱을 설치를 하시고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무료 버전으로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잘 기억을 해 두십니다. 메모를 해 두세요. 메모를 해두시면은 아주 그 앱을 나중에 뭐 그 아이디 가능한 한 아이디 비밀번호 동일한 걸 쓰시면 괜찮습니다. 동일한 거를 요즘 앱들이 어떤 거는 뭐 비밀번호를 8자리, 어떤 거는 6자리, 뭐 어떤 거는 특수문자까지 10자리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쓸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제가 카톡으로 다음 교육 때 무슨 앱을 설치해 주세요 하고 카톡에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 이 앱 이름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가 그 아이콘 그림하고 그 앱이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보내드리는 그 사진과 같이 그 아이콘이 맞는가를 확인하시라 이거죠. 확인하시고 그거랑 똑같은 거를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 애플 그걸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혹시 플레이스토어에 하고 화면 틀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아이폰에도 그 앱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앱을 설치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은 유사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아이폰을 안 써봐가지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혹시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은 시간에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어시스턴트가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안 쓰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어시스턴트나 사용한다 하시는 분. 네, 2분, 3분. 자, 3분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시스턴트를 안 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쓰는데 그냥 뭐 어느 정도 쓰시는지 그거는 그 응용하는 거 그거는 한번 제가 여기서 또 샘플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는 방법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 지금 한번 스마트폰에다 대고 OK 구글을 한번 해보세요. OK 구글. 저는 OK 구글 하니까 벌써 스마트폰이 작동을 했습니다.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반응을 안 하시는 분 있나요? 반응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반응을 안 하는. 예. 반응 안 하시는 분 이제 두 분이 반응 안 하시네요. 나머지는 오케이 구글 하면 반응이 다 되죠? 아, 또 세 분. 자,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자, 스마트폰을 드시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오케이 구글을 얘가 인식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한번 훈련을 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자, 이걸 화면을 띄워 드릴게요. 아, 화면에 보시면 자, 우선 구글 어시스턴트는 2016년도에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말로 하는 스마트폰입니다. 말로. 자, 뭐 헤이 구글 또는 오케이 구글이라고 하면 얘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 얘가 실행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아까 알림창을 내리세요. 알림창을 내리셔가지고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톱니바퀴를 누르세요.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위로 쭉 올리다 보면은 구글이라고 나옵니다. 구글. 구글. 제가 이 화면에도 보여드립니다. 설정 가셔서 구글을 찾아서 구글을 누르세요. 구글을 누르시면 저쪽에 나오는데 계정 서비스를 누르세요. 계정 서비스. 계정 서비스를 누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검색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라고 있습니다. 그걸 누르세요. 자,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전부 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기서 음성을 누르세요. 네, 음성을 누르시면 제가 화면을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음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음성에서 언어 육성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맨 밑에 보이스 매치를 누르세요. 자, 보이스 매치를 누르고 헤이 구글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놓으시고 활성화해 놓으시고 쭉 올리시면 어시스턴트에게 내 목소리 다시 학습시키기. 네. 그 위에 음성 모델을 한번 눌러보세요. 음성 모델. 네. 음성 모델을 누르니까 음성 모델 다시 학습시키기가 있습니다. 요때 요걸 누르세요.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제 내 목소리를 얘가 인식하도록 스마트폰이 인식하도록 합니다. 자, 누르시고 OK 구글을 반복해 보세요. 네, 두 번, 세 번 하십니다. 자, 한 번 하시고 나서 요 V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헤이 구글 또 OK 구글 하신 분은 헤이 구글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번, 네, 두 번씩 하세요. 자, 네, 되셨으면 그래서 V자가 나오면 헤이 구글 하면 V자가 나오면 다음을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임시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나오나? OK 구글.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시고 빠져나온 상태에서 예,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한번 OK 구글 한번 해보세요. 자,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다 되셨나요? 다 되셨죠? 자, 다 되셨으면 일단 집중해 주세요.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 버튼 이때 누르시면 우리 홈 화면으로 나오죠. 자, 거기서 한번 딱 한 번만 해보세요. OK 구글. 작동하죠? 네, 작동하죠. 자, 제가 스마트폰을 입에다 대고 OK 구글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그러니까 저 멀리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갖다니 안 해도 조그맣게 해도 됩니다. 크게 안 해도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스마트폰을 좀 뭐 있는 데다 두고 그냥 편하게 내가 운전한다. 스마트폰 놓으시고 스마트폰 들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좀 멀리 놓으시고
오케이 구글. 예, 조그맣게 얘기해도 얘가 다 알아듣습니다. 예. 자, 이근일님께서는 막 저 마이크 앞에다 대고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우선 테스트는 이따가 하세요. 자, 테스트는 이따 하시고 제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홈 버튼을 다 눌러주세요. 홈 버튼. 자, 홈 버튼 누르시면 자, 제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왜 첫 시간에 수업으로 했냐 하면은 이것을 자주 쓰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본계적 그랬죠? 본계적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전부 다 뭐라고 적용하라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날씨가 어때? 이거는 전부 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누구에게 전화해줘 편리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편리하게 쓰는 거는 통역해줘. 통역해줍니다. 자,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뭐 일본어도 잘 못합니다. 베트남어도 못해, 중국어도 못합니다. 근데 저보고 중국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하라 그러면 저 강의할 수 있습니다. 왜 강의할 수 있느냐? 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오케이 구글 통역해줘. 중국어. 자, 제가 볼륨을 낮춰놔서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중국어. 이렇게 다시 오케이 구글 통역해줘. 네, 어떤 언어로 통역해 드릴까요? 중국어. 자, 얘가 지금 조금 뭐 문제가 있는지 못 알아듣네요. 제가 일본어로 그냥 하겠습니다. 일본어. 네, 일본어 말씀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さて、私は今日皆さんに Google アシスタントの教育をします。 자, 이 구글 어시스턴트는 인공지능의 하나입니다. Google アシスタントくん人工知能の一つです。 오케이, 스톱. 이렇게 교육을 하면 제가 일본어를 몰라도 중국어를 몰라도 프랑스어를 몰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얘가 나한테 한국말로 해줘요. 통역을 해준다 이 말이죠. 이 기능이 우리가 구글 어시스트로 쓰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랄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해외 여행을 간다. 자신 있게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프랑스를 갔다. 불어를 못해도 스마트폰 가지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국 오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번역기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면 되잖아요. 뭐하러 번역? 이것도 그리고 막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강의할 때 뭐 보고 합니까? 스마트폰을 넣어놓고 그냥 내 말 알아들을 정도만 딱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또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다가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강의를 하면은 저 뒤에까지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봐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내일 날씨 알려줘. 뭐 몇 시야? 예, 이렇게만 물어보시는데 그 응용력을
발휘를 해보세요. 자, 오케이 구글, 나 심심해.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 맞춰보세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산은 태산. 자, 이렇게 나 심심하다니까 얘가 퀴즈를 넣어주네요. 오케이 구글, 아, 나 지루해 죽겠네. 입술이 파삭파삭 마르는 말 따라하기는 어떠세요? 샥스핀 소스와 살사 소스를 스위스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나의 감정을 표현해도 뭐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얘가 어떤 반응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욕도 해요. 내가 욕을 하면은 얘가 또 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가지고 한번 뭐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샘플을 여기에 보여드립니다. 자, 내 위치, 현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현지가 아니라 현재 나의 위치, 현재 정보. 자, 우리가 오늘 날씨 어때? 내일 날씨 어때? 근처에 피자집 찾아줘. 자, 이마트 있는데 이마트 오늘 몇 시에 열어? 몇 시에 마감해? 아니 내가 또 갔는데 이 동네가 잘 모르겠어. 집까지 길 안내해줘.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집에 가는 교통편 알려줘. 그러면 얘가 교통편도 알려줍니다. 현재 위치를 인식을 해서 아 여기 지금 당신은 김포에 있으니까 김포에서 저기 을지로 가는 데는 아 공항철도를 이용하시고 거기서 어디 가서 뭘 갈아타시고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자, 응용력을 최대한 더 발휘해 보시면 됩니다. 자, 위치를 내 위치 정보에서 뭘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도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주 해보시면 얘한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루의 일과 계획 같은 것도 나옵니다. 자, 오늘 출근길 교통량이 어때? 이렇게 하면 내 출근길에 교통량이 어떻다 이런 얘기고 내가 혹시 모르니까 나 집에 도착하거든 뭐 좀 하라고 얘기해줘. 내가 이렇게 메모를 리마인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자, 내가 집에 도착하면 나한테 알람을 알려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내가 매주 월요일 날 뭘 한다 그러면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지금 요 캘린더 일정이 있습니다. 캘린더에다가 아예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강의가 있다는 것을 캘린더에 저장해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구글 캘린더에 다 일정을 매주 금요일날, 월요일날 2시에 일정이 있다는 걸 다 기록을 시켜줘요. 반복해서 기록을 시켜줍니다. 자, 매년 7월 7일이 우리 집사람 생일이야. 그러면 그거 일정에다가 1월 초 되면 7월 7일 내 와이프 생일 일정에 등록해줘. 이렇게 하면 캘린더에 다 등록을 시켜줘요. 그럼 말로 하셔도 되나? 이걸 캘린더 찾아서 이렇게 손가락 쳐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렇게 손가락으로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번 해본 사람은 딴 사람이 그거 하면 야 그거 뭐 왜 그렇게 해? 하고 또 한 수 지도해 줄 수 있잖아요. 지도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지도를 해주시면 그것이 뭐냐? 결국 우리나라의 우리 그 시니어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셔서 이거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배우자한테 알려주시면 우리나라 옛날에 한글을 몰라서 야학을 열었죠. 대학생들이 야학을 해가지고 1950년대 후반에 60년대 야학을 해가지고 그 문맹 퇴치 운동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 왜? 문맹이니까. 그걸 글을 깨트려 주려고. 마찬가지다 이거죠. 디지털 맹이다 이거죠. 나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분, 나 스마트폰 못해. 이런 분은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디지털 맹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 디지털 맹을 타파해 주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그걸 전달을 해라. 전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배우게 된다. 그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자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구글 어시스턴트가 얼만큼 유용하게 활용되겠느냐 하는 것은 말로 타면은 자, 미국에서 우리 딸이 온다, 귀국한다, 누가 온다. 그러면 공항 그뭐 저기 인천 공항에 전화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오늘 유나이티드 항공 1463편 몇 시에 도착해 물어보면 걔가 다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물어봐라. 저는 뭐든지 물어봐라 이거죠. 뭐든지 물어봐라. 세 번째, 조금 전에 시범 보였습니다. 이렇게 통역해줘. 그러면 얘가 어느 나라로 할까요? 그러면 러시아로 해줘.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면 근데 이때 이제 너무 긴 문장을 하시면 좀 얘가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짧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통역을 해줍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역하는 게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거. 요걸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도. 자, 중국어 하시는 분은 중국어 공부를 아주 얘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 잘 되겠죠? 내가 말하고 걔가 답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든지 물어봐라 그랬죠? 예. 뭐 여기 보니까 이렇네요. 뭐 80에 20%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준다 이거죠. 오늘 S&P 500 지수가 어때? 1마일이 몇 킬로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하다가 깜빡 뭐 상식적으로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다 답을 해줍니다. 또 일반 상식보다도 카펫에 내가 와인이 떨어졌다 하면은 얘가 더 검색을 해가지고 지우는 방법을 웹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답변을 해줍니다. 또 답이 많을 때는 얘가 이러이런 질문을 여러 개 찾았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음악 틀어줘. 이렇게 해도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음악 틀어달라고 막 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멜론 이런 유료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음악을 틀어주는데 무료 이게 다 요즘 저작권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틀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원 가입을 한 멜론이라든지 이런 걸 가입했으면 그 멜론으로 음악 틀어줘. 그러면 얘가 다 틀어줍니다. 예. 그래서 음악도 이제 뭐 틀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자주 쓰죠. 운전할 때 뭐 티맵 실행해줘. 그래서 티맵으로 들어가면 티맵에 들어가면 또 티맵에 그 인공지능이 있죠. 아리아. 티맵에 가서 이제 내가 어디 장소로 안내해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티맵 실행해줘. 그러면 티맵이 딱 네, 티맵을 실행했습니다 하고 티맵 앱이 실행되면 그때는 아리아 잠실 운동장으로 가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리아를 불러야 돼요. 아리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리아를 부를 수도 있고 카카오톡에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자, 오케이 구글 카카오톡 열어줘. 그리고 나서 카카오톡 앱을 열겠습니다.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그게 뭐더라? 헤이 카카오. 헤이 카카오. 뭐 마이크를 눌러야 이게 되나? 헤이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 뭐 이게 지금 좀 잘 안 되네요. 헤이 카카오. 잠실 운동장으로 안내해줘. 톡 음성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예, 뭐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자, 하여튼 헤이 뭐 카카오가 있다. 그 다음에 저쪽 삼성에서는 빅스비라고 있죠? 네, 빅스비가 있는데 빅스비나 구글이나 같아요. 뭐 같은 건데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다 보니까 빅스비는 손을 안 댔습니다. 전혀 저는 빅스비를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두 개, 세 개 사용하면 혼동스러우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글 어시스턴트를 써라. 왜냐하면 삼성을 쓰다가 폰을 LG 폰으로 바꾸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지금 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오늘 저 배운 시간이 어땠나요? 오늘 배운 거는 아까 저 기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주요한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홈하면 홈 버튼, 뭐 즐겨찾기 앱, 알림창, 내비게이션 바, 홈 버튼, 뭐 그다음에 알림창, 거기서도 설정 기능, 그다음에 뭐 아까 디바이스 케어를 해라, 뭐를 해라 했는데 설정 기능은
필요할 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스마트 뷰라는 것은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TV 앞에서 한번 해보시고,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안 되시는 분은 TV가 스마트 TV인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안 될 때는 자녀분들한테 처음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연결을 하는 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이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말로 했을 때 어떻게 글이 써지는가. 그건 뭐 여러분 많이 써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또 거꾸로 글자를 나 소리로 좀 읽어주라. 아까 그 제가 독서한다 그랬죠. 그런 거 읽어주라. 어떻게 읽어주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있어요. 서류. 이렇게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를 이거 내가 다시 입력을 해야 돼. 이 서류를 내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일이 이걸 다 쳐야 되는데 안 치고 글자화 시키는 방법, 그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간도 상당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자, 일일이 내가 이걸 다 쳐야 되는데, 제가 손가락 눈도 나쁘고 뭐 손가락 이거 치는 것도 느리고 어떻게 칩니까? 칠 필요 없다 이거죠. 말로 하시면 돼요. 말로. 자, 말로 하시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70대 후반이신 분이 평생 시를 쓰셨어요. 평생 시를 쓰셔서,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쓴 시가 노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트가 한 10권 정도 되더라고요. 10권 정도. 물론 이제 두꺼운 노트는 아닌데 10권 정도가 있는데, 이분이 제가 전에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제가 책을 하나 써서 책을 출판해서 드리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도 책을 하나 꼭 이게 만들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이신데요? 그랬더니 내가 평생 쓴 시가 있는데 그거를 책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뭐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 몇백 권 인쇄 필요 없대요. 한 10권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자기 가족들만 나눠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이 노트를 입력하라고 주려고 아르바이트생을 찾았더니, 막상 또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입력해 해가지고 그 노트를 입력을 제가 했어요. 처음에는 워드로 칠려니까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걸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제 침대에 두루 누워가지고 이렇게 시를 한 편 읽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낙엽이 우수수 어쩌고 이제 시를 읊으니까 그 시가 스마트폰에 그대로 딱 저장이 되잖아요. 말로 하면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발음이 틀려서 수정은 해야 됐지만, 그렇게 시를 읽다가 이거 시를 또 읽는 것도 뭐 노트를 들고 스마트폰을 옆에다 놓고 하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이게 글자 쓴 게 그런 대로 좀 깨끗이 잘 보이는, 옛날에 쓴 거는 막 누렇게 변했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최근에 쓴 책을 딱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카메라로 스마트폰을 찍었어요. 찍으니까 얘가 인식을 착 해요. 인식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글이 만들어졌어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막 누워서 하다가 말로 하다가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180편의 시를 제가 다 워드화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도 가고 좀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정을 또 이제 교정도 제가 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컴퓨터가 교정을 싹 봐줘요. 싹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출력을 한부 해가지고 직접 교정을 하십시오. 왜?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시인이 자기가 쓴 표현하고 맞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주니까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정을 해가지고 출판사로 간 게 아니라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 10권만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한테 가가지고 요즘은 책을 한 권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갖다 주고 책 좀 만들어주라 하니까 이렇게 10권을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표지 갖다 붙이고 제목 붙이고 뭐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시집이 잠깐만요.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시집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쭉 책 한 권을 만들어. 그래서 제가 그분을 10권을 책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책이 잘 나왔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나눠줘야겠다고 100권만 좀 인쇄를 해달라 해서 또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100권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비용이 100권을 하니까 한 70만 원 들었어요. 70만 원. 70만 원을 그분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출판하는 그쪽에다가 이제 70만 원을 넣어서 100권을 책을 내가 받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어떻게 하는데 어쨌거나 저도 이렇게 책을 만들어 봤어요. 시인을. 그게 뭐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교육을 잘 응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책을 만드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본계 적의 적용입니다. 적용.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구글 어시스턴트 배웠으면 적용을 안 하시면 그 배우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잘 응용을 해서 얘가 어떻게 알아듣는가. 아직도 인공지능의 이 음성 인식이 소리는 알아듣는데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훈련이 덜 됐어요. 이런 훈련은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계속 보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까지도 얘가 다 인식을 해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좀 미흡한 점이 많지만은 자주 쓰시면 제가 실수하는 걸 얘가 다 알아요. 지가 말을 바꿔줘요. 자주 쓰시면 얘랑 자주 대화를 하면 얘가 말을 바꿔줘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글을 읽을 때 글을 잘못 읽으면 얘가 지가 수정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표현해 하고 지가 수정을 해줘요. 그런 것을 말로 할 때 그 나타나는 글을 보시면 그런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풀로 2시간을 제가 했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 네. 바탕화면에 그 뭘 만드는 폴더? 줌에서 배경화면이요. 자, 네네. 네. 자, 요 화면이 지금 요 아이콘이 있으시죠? 줌에 보시면 자, PC에 컴퓨터에 줌에 보시면 요 아이콘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안 보이시면 요걸 제가 잠깐만요. 이거 제 이 화면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끝내기. 자, 요게 안 보이시나요? 줌에. 노트북이요. 네, 노트북에 컴퓨터에 보면 줌 화면 있죠, 줌. 자, 줌이라고. 자, 제가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면 음소거 뭐 비디오 중지 같은 거 없습니까? 그리고 더보기 나올 때. 자, 그거는 지금 더보기가 지금 화면이 음소거 비디오 중지만 나오고 더보기 나왔죠? 그 창을 크게 해보세요. 창을 확대하면 이런 아이콘이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좋아요. 비디오 중지에 꺽쇠가 있나요? 그 꺽쇠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메뉴가 뜨죠? 가상 배경 선택하세요. 가상 배경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아이콘이 뜨면 여기에 가상 배경에 지금 여러 개 아이콘이 여기 있나요? 화면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요 플러스가 있나요? 요 플러스. 그러면 그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 이미지 추가를 누르십니다. 이렇게 이미지 추가. 이미지 추가 누르시면 자기 노트북에 있는 폴더를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작품의 배경 사진을 여기서 찾아가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제 같은 경우 여기 다 들어있을 텐데 이미
안 나타나요? 자, 자기 노트, 없으시니까 플러스 해서 자기 노트북에서 저처럼 요걸 가지고 누르시면 요 사진이 선택이 됐잖아요. 자,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으신 사진 이런 게 멋진 게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하셔서 열기 하시면 열기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등록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등록이 됐다 이 말이죠. 예, 요 플러스 없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이게 왜 없느냐 전에 보니까 컴퓨터의 기종이 조금 오래된 거 기본적으로 3개는 나타나던데 저 같은 경우는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안 나타났는데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런 걸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이제 딴 데서 찾아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고 구 버전인 경우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를 눌러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경우는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녹색 스크린을 사용합니다를 활성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저처럼 이렇게 꺼놔야 됩니다. 혹시 녹색 스크린 요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나요? 체크가 되면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막 이상해져 깨져요. 요거를 해야지. 네네. 자, 그럼 녹색 스크린 끄시고 화면을 이거 선택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번 어떻게, 그렇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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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뭐 논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오히려 뭐 이렇게 배경을 해놓으면 더 혼동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변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경우에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면 나타나는데 하면은 지금 깨져요. 저처럼 저도 깨져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거를 끄고 한다. 그 얘기는 지금 뭐 배경은 잘 나타나네요. 그래도. 근데 얼굴이 좀 이렇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건데 뭐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좋네. 지금 모습도 괜찮습니다. 그러시면은 그러시면은 비디오 필터를 가셔서 비디오 필터를 가세요. 비디오 필터 옆에 있는 비디오 필터 있죠? 아니 가상 배경 옆에 비디오 필터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 밑에 가시면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를 하나 쓰세요. 이 모자를 누르시면 모자를 쓰시면 머리 부분이 모자로 아마 커버가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모자 쓰시라고요. 네. 네. 예. 네네. 자,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성열님. 네. 제가 그러면 카톡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녹화는 여기서 중지를 하겠습니다.